까맣게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댓글로 제게 숙제를 줘서 너무 고맙고요. 뭐 사실 누군가 한 명 걸려들 줄 알았어요. 그래, 전국에 있는 유튜브를 듣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이렇게 신청곡 하듯 언젠간 무언가 뭐 하나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 싶었는데, 그래요. 고마워요. 와, 오빠라고 불렀으면 좋았겠지만 농담이고, 중학교를 졸업한다. 중요한 시기죠. 해야 할 공부도 많고 또 거쳐야 할 성장통도 많을 것이며, 또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43년 정도 산 제 기준에서 가장 그 완성도 높은 고통의 시기를 주는 게 고등학생 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완벽에 가까운 제 인생 가장 찬란한 자유와 일탈과 쾌락의 시기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무튼지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요 시점에 볼만한 영화, 안 그래도 댓글을 보자마자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가 몇 편 있긴 했고요. 그걸 뭐 조금이나마 요약하고 요약했더니 한 대여섯 편으로 간추려지네요. 또 뭐 이걸 또 구구절절 제가 무슨 뭐 영화 속의 프로그램의 패널도 아니고, 그래도 또 이렇게 고맙게도 어쩌면 첫 번째 신청곡을 전해준 우리 똑똑하고 잘생겼을 학생에게 들려주는 청소년이 보면 참 좋을 만한 영화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단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왕좌는 죽은 시인의 사회겠지요. 늘 행복해 보였으나 우울증으로 죽은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오고, 또 이제는 중년이지만 또 그때만 해도 파릇파릇했던 에단 호크가 등장을 하죠. 그 명문학교에 부임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지어라,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난다, 까르페 디엠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학생들을 꼬셔서 결국은 한 학생은 연극을 하고 싶은 배우를 꿈꾸지만 자살로 생을 일찍 마감하고, 이를 본 친구들은 학교와 제도에 반기를 들며 캡틴 오마이 캡틴을 책상에 올라가 외칩니다. 중요하죠. 공부라는 게 사실 전혀 안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자신의 취향과 성향, 또 공부가 과연 자신의 능력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요즘 학생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면밀히 분석하리라 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서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이유 불문 인생은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인 거예요. 굳이 후회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 시간도 없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 사실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못하러 또 내일 모레 1년 뒤를 계획합니까? 제 개인적인 좌우명이 순간을 즐겨라, 이 6글자인데 모쪼록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적절한 자유와 구속을 분배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고픈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영화 음악이 특히나 좋고요. 또 암울한 영구, 특히나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사내한 녀석이 발레라는 말도 안 되는 취향을 가지면서 시작되는 영화죠. 물론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노조의 편에 섰던 아버지는 노조의 등을 돌리고 사측의 인부가 되어 노조들에 던지는 계란 세례를 맞으면서 광, 그러니까 그
그걸 뭐라고 갑자기 기억이 나네. 광부 일을 하죠. 또 어린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선택이 가족과 동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형의 모습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영화는 어린 빌리가 훌륭한 발레리노로 성장을 하는 과정을, 결말을 보여주면서 해피엔딩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춘기의 청소년들 혹은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알 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직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대체적으로 정말 그 먹고 사는 걸 평탄하게 누리고자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철밥통을 쫓는 것들은 사실 꿈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모든 학생들이 과학자, 뭐 비행기, 승무원, 요리사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이 꿈의 궁극이 될지, 혹은 비록 직업은 아니지만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듯이 어떤 개인적인 열망, 소확행이라 그러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단기 목표, 혹은 어떤 꿈의 포커싱을 좀 좁혀서 너무 대단한 꿈 말고 당장 2, 3년 뒤에 할 수 있거나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저는 꿈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꿈들이 너무 현실과 타협된, 너무 이상보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궤적에 맞춰진 꿈이라면 그것도 조금 안타깝진 않나 싶습니다. 물론 빌리가 영화 속에서 훌륭한 발레리노가 됐기 망정이지, 이 새끼 국립발레단 가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시덕거리면서 발레는커녕 어디 뭐 저기 풀몬티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바에서 스트립쇼를 했다면 또 참 그것도 이상한 결론이 됐겠지만, 중요한 건 이 영화를 통해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슴속의 꿈만큼은 언제나 밝게 좀 빛나게 간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편의 영화는 그 일본의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영화입니다. 워터보이즈와 스윙걸즈인데요. 사실 이 워터보이즈, 스윙걸즈 둘 다 정말 허무맹랑한 영화기도 하고요. 사내 녀석들이 뜬금없이 수중 발레를 한다는 설정의 워터보이즈랑 공부 더럽게 못하는 고삐리들이 오합지졸로 빅밴드를, 그러니까 재즈 빅밴드 재즈 밴드를 결성한다는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얘네들한테는 이게 어울려요. 안 그래도 스윙걸즈 보고 참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의 성과, 이런 영화의 완성도에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구치 시노부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20살만 넘어도, 특히 일본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먹고 살기 바빠요. 대학생이 돼도 그렇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대부분 해외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니까 우리들도 독립하는 경우들 많죠.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들에게 올고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목표로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말 맨땅에 대가리 박는 행동을 우리가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감독은 당당하게도 노라고 스스로 대답을 한 거죠. 결국은 하이틴 무비, 부모님 집에서 살고 때 되면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여유로운 시간이 좀 보장되는 이 10대들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미션 혹은 정말 개성 넘치는 컨텐츠를 접목시키기에 좋은 대상이었다고 본 거예요. 특히 이 워터보이즈야 뭐 수중 발레라는 조금은 단조로운 이야기 구조로 그치지만 2년 뒤에 발표한 이 스윙걸즈라는 영화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를테면 뭐 트럼펫, 뭐 색소폰, 드럼,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학생들이 나눠 갖는 과정도 그렇거니와, 또 중간에 중고 색소폰이라도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파는 장면도 참 저는 서프라이즈 했어요. 놀라웠어요. 디지털의 선봉에 선 가전제품을 팔면서
고전 중에서도 고전, 1930, 40년대나 유행했을 빅밴드 브라스를 위해서 중고 색소폰을 산다. 이 얼마나 멋진 은유이자 현실을 비꼽는, 꼬집는 은유란 말 두 번 나오면 재미없는데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죠. 앞에 소개해드린 죽은 시인의 사회와 빌리 엘리어트와 함께 꿈이라는 주제로 꼽은 두 편의 추가 영화인데, 사실 학창 시절은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해봐도 돼요. 물론 뭐 엄마의 등짝 스매싱과 아버지의 훈계는 어떻게든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하지만 한두 달 혹은 한두 번 여기서 일탈이 뭐 집을 나가고 뭐 이성 친구랑 발라당 까진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배워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백그라운드가 안정적이니까. 물론 또 이마저도 쉽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그때가 아니면 사실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드럼을 쳐봐도 되고 유화에 도전해봐도 되고, 꼭 뭘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남산까지 걸어가 보는 거, 혹은 뭐 제가 한동안 되게 많이 했던 종점 여행, 뭐 버스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혹은 뭐 버스를 타고 내정거장 가서 내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타고 또 내정거장 가서 내리고, 요거 한 10몇 번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볼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러니까 삶이란 이 긴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즐거운 덕목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게 평생의 배우자이거나 평생을 함께 술잔을 나눌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억압된 공부와 학교라는 제도에 숨막힌 채 지낼 필요는 반드시 없다. 그리고 이런 약간의 여흥과, 유흥이 아닙니다. 이런 약간의 여흥과 뻘짓, 병맛, 그리고 소확행과 버금갈 만한 어떤 일상의 그 잔망스러운 탈선 정도는 그때가 아니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꿈이라는 주제로 죽은 시인의 사회, 빌리 엘리어트, 워터보이즈, 스윙걸즈, 이렇게 네 편의 영화를 좀 한 번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 소개할 세 편의 영화는 마음속의 보물이라는 작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 세 편의 영화가 뭐 마음속의 보물을 대놓고 얘기하는 영화는 아닌데요. 앞에 네 편이 떠오르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좀 차분하게 가라앉혔는데, 불현듯 또 머릿속에 영화 한 편이 스쳐 지나가면서 두 번째 주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 누구나 알겠죠? 쇼생크 탈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9년 동안 살아온 우리 앤드 듀 브레인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그 지역 지자체 아무튼 어디 편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200불의 도서관 발전 기금과 레코드판들을 받게 되는데, 그 휘가로가 만든, 또 기억 안 난다. 아무튼 그 있어요. 그 가곡 오페라죠, 오페라. 그걸 틀고 독방에 갇혀 돌아온 앤디가 동료들에게 그럽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썼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동료 하나가, 뭐야 간수들이 축음기도 넣어줬어? 그러니까 앤디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예술적 취향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늘 강조하는데요. 17엔 17살 때 보고 듣고 느끼는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30살에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22살 때는 22살에 고유의 결이 있고, 지금 저는 43살의 결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연구의 결과라고 말하면 참 가당치 않을 어떤 자료이기도 한데,
인간은 30대 중반 이후에 처음 마주하는 예술적 장르에 굉장히 대면대면에 하고 거부를 느낀다는 어떤 통계 혹은 어떤 지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던 어떤 누군가가 30대 후반에 갑자기 재즈를 듣는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다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이제 재즈에 기반을 둔 뭐 다른 장르를 듣다가 점점 이제 어떤 장르가 물타는 식으로 혹은 뭐 해당 장르의 근원을 찾아서 조금씩 달리되는 건 있는데, 결국은 10대와 20대 때 들었던 음악, 그때 보았던 영화, 그때 느꼈던 모든 예술적 감수성들이 평생 그 사람의 성향과 또 그 사람의 예술적 성향을, 그러니까 취향을 기준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영화 속 앤디처럼 지금 그 시절에 들을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책이 있고 또 느껴야 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당연히 학교도 가고 또 여유되는 시간에 예습 복습도 할 거고 학원도 갈 테고 잠도 잘 테지만, 하루에 단 20분이라 할지언정 좀 끈기 있게 어떤 좋아하는 혹은 관심 있을 만한 책을 한 권 한 달에 걸쳐서 읽는다거나, 뭐 특정 아티스트의 앨범 혹은 특정 감독의 영화들을 쭉 훑어가면서 한 주제의 디스코그래피나 한 주제의 필모그래피를 또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뭐 물론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쓰는 것도 되게 좋겠죠. 뭐 시가 물론 대단하지만 시를 쓰는 행위라는 게 반드시 어떤 규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앤디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와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예술적 감수성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오랫동안 깃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것들의 씨앗을 싹 틔우는 시간이 평생을 거쳐 10대와 20대, 특히 10대 때 가장 싹을 잘 틔울 수 있다는 것, 제가 경험해봐서 그거는 감히 단정 짓고 싶은 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음속 보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두 번째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여행 도중에 배가 난파되고 작은 구명정에 호랑이와 함께 지낸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영화는 별거 없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호랑이의 밥이 될 수 있지만, 그 호랑이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되고 결국 호랑이가 돌아갈 곳은 야생이란 걸 알면서도, 그리고 또 그 야생으로 보내주면서도 그 아쉬움을 느끼는 주인공의 마음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감미롭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친구라는 개념이 뭐 복권 추첨하듯이 전혀 해괴망측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다니는 학원이나 우리가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서 결국은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친구라는 개념이 어떤 확률로 얼마나 오래가고 또 몇 명이나 우리 곁에 남아 있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간관계의 현실적인 구조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봐서는 뭐 평생 친구 몇 명 없다, 뭐 고딩 때 친구들 오래 안 간다, 이런 좀 정말 해괴망측한 표현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곤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보면은 뭐 불알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 사는 놈인데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어요. 전화통화 1년에 5번도 못하고요. 하더라도 통화 시간 2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새끼는 제 친구예요. 저도 그 새끼의 친구고, 결국 라이프 오브 파이를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친구죠. 지금 사귀는, 청소년 시기에 사귀는 친구, 중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섣불리 이 새끼랑 평생 가야지 하면서 뭐 혈서를 쓴다거나 뭐 이상한 행동 하지 마시고,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서
호랑이가 자신과 안 맞는 제3자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친구지만 또 친구라고 또 모든 것들이 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어딘가 안 맞는 곳이 있을, 아무튼지 간에 나와 다른 타자이지만 결국 그 타자와 내가 어우러지고 굳이 하나가 된다는 닭살스러운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 이 영화를 보면 조금은 더 면밀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데요. 마지막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픽사의 영화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애니메이션의 혁명이다, 이건 스토리텔링의 기적이다, 다시는 이런 영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극찬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세네 번쯤 다시 보니까 결국 이 슬픔이, 기쁨이, 버럭이, 소심이, 한 명이 더 있었나? 아무튼 얘네들 주인공이 이제 갓 사춘기를 겪는 여자아이잖아요. 사는 곳의 환경이 자연에서 도시로 바뀌어지고 공간이 협소해지고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마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적인 특징들이 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제 사춘기와 일탈, 탈선들이라는 어떤 획일화된 코드를 마주하면서 이 아이의 감정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우리가 되게 섣불리 쉽게 잊혀졌던 시극히 단순하고 평범했던 기억이라는 존재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감정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했던 표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기쁨이는 슬픔이를 면박을 주죠. 너 때문에 우리 주인공 아이가 뜬금없이 울잖아 이년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주저앉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의 보물은 대단한 게 아니죠. 쇼생크 탈출의 앤디가 품고 있던 우리가 즐기는 예술적인 감수성들,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가 보여준 타인,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과의 어우러짐,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이 보여주는 여러 감정들에 대한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기쁘면 기쁜 감정을 알고, 내가 지금 슬프면 슬픈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 솔직함. 기쁜데 안 기쁜 척하고 슬픈데 안 슬픈 척하는 거 굉장히 나쁜 일이죠. 생일이면 부모님께 다가가 포옹해드리면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드릴 줄 알고, 친구의 도움에는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화답할 줄 아는 그런 융통성을 조금씩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지나간 세월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놀아요. 너무 오랜 미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합시다. 똥 쌀 땐 똥 쌀 때 집중하고, 똥 싸는 거에 집중하고, 공부할 땐 공부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놀 땐 미치도록 노는 거죠. 내일은 없어. 오늘만 있는 거야. 아무튼 덕분에 숙제를 했네요. 만족스러울진 모르겠지만 또 이런 핑계를 삼아서 워낙 좋아하는 몇몇 작품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추억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세요.